북한 주민들은 한호하죠. 중국 여행사들에서 벌써 홍보를 하기 시작했어요. 북한 7박 8일 여행인데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북한 당국이 옷차림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북한에 방문하러 올 때는 머리, 그리고 짧은 치마, 그리고 찢어진 청바지는 삼가해달라. 자본주의에 대한 한상을 심어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북중길이 다시 열리는 걸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북중길이 열리는 걸 북한 주민들은 한호하죠. 최근에 3월 중순경에 북한에서 개인의 운전을 승인을 하고 개인이 차를 수용을 할 수 있게 만들면서 작년에 올해 3월 중순부터 중국을 통해서 이제 중고 배터리들을 대량 유입을 했어요. 불과 지금 한 달도 안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북한은요 이제 밀수를 하면서 중국산 중고 배터리들이 정말 많이 유입이 됐어요. 전기를 못 보기 때문에 돈이 많은 집들은 그 배터리를 살려가지고 전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봤을 때 아 북한이 그렇게 못 사는데 어떻게 배터리를 쓰지 하지만 북한은요 이제는 잘 사는 사람은 정말 잘 살거든요. 그걸 이제 우리나라처럼 투명하게 재산이 얼마라는 걸 국세청에서 알고 있는데 북한은 감추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제 실제로 돈이 많은 사람들은 또 많거든요. 그래서 올해 3월부터는 중국산 배터리부터 시작해서 중고 자동차들이 들어오면서 북한 주민들이 엄청 좀 한호하는 그런 분위기고 그리고 또 중국 이제 지린성 심양 이런 여행사들에서 벌써 홍보를 하기 시작했어요. 북한 이제 8일 여행, 그걸 8일 동안에 7박 8일 여행인데 700에서 1000달러 비용은 그리고 평양을 시작해서 모양산, 금강산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여행 상품을 중국 내부에서 지금 광고를 하기 시작했고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북한 당국이 옷차림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북한에 방문하러 올 때는 머리, 그리고 짧은 치마, 그리고 찢어진 청바지는 삼가해달라. 왜냐하면 이제 북한에서 이제 노랑머리나 조금 하얀 머리 이런 조금 빨간 머리 이런 머리들은 북한 사람들이 봤을 땐 좀 거부감이 있고 어떻게 보면 저게 자본주의구나 하고 또 청년들의 의식이 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 여행객을 받아서 돈을 버는 것도 좋은데 이 사람들 때문에 또 괜히 청년들한테 심리적인 온갖 자본주의에 대한 한상을 심어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옷차림에 대해서 좀 주의해 달라고 중국 여행사에다가 공식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보면 북한에 비하면 중국이 엄청 잘 사는 나라잖아요. 잘 사는 집에서 놀러 오겠다는데 손해볼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한호하는 그런 분위기죠. 주민들은 이번 변화를 생활이 나아질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나요? 일단 중국 사람들이 오고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이제 뭐 그 사람들이 올 때 빈몸에 오는 분들이 없거든요. 중국 여행객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옛날처럼 개인들 간에 옛날에는 그걸 사사여행이라고 했어요. 옛날에는 중국에 있는 친척이 북한으로 오고 북한 친척이 중국에 갔어요. 근데 그게 이제 코로나 전에도 조금 뜸해지다가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막혔다가 최근에는 또 이렇게 중국 여행사들에서 중국 여행객들이 북한에 오면 나아질 수 있는 기미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북한의 친척들도 중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확정이 되진 않았지만 물꼬가 지금 트기가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보게 되면요. 중국에 있는 친척들이 북한에 나올 때는요. 자동차들을 가져와요. 물건을. 그 사람들도요. 중국에서 그 싸구려 물건을 북한에다가 가지고 와야 장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도 이득이고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북한에는 시장에 물건이 없어서 못 팔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물건을 아우 중국 물건이 진짜 질기지 않다, 질이 낮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없기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양쪽 입장에 봤을 때는 중국은 또 중국대로 돈을 벌어줬고 북한 사람은 또 그걸 사가지고 본인들이 자기가 지금까지 없어서 못 입었던 거니까 또 이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판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 러시아하고만 계속 관계를 하다가 중국하고 한동안 뜸했다가 최근에는 이제 중국에서 중고 제품도 들여오고 여행사 상품도 막 광고하고 하니까 주민들은 한호를 하죠. 아 그래도 왜냐면 러시아에 대해서 인식은 좋지만 지리적으로 봤을 때 북한하고 좀 떨어져 있고 중국하고 코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빨리 이렇게 무역이나 수출이나 수입이나 빨리빨리 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이 제일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한호할 수밖에 없죠. 외부의 개입이 아니면 자생이 어려운 상황이라 그런 걸까요?
주민들의 자생은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한국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게 한국은 치약이 없으면 치약이 없으면 양치를 어떻게 해? 북한 주민들은 소금으로 해요. 그리고 이제 항상 가난 속에 살던 사람은요. 앞으로 또 이런 가난이 올 수 있다는 위구심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 전체도 고난의 행군을 30년을 겪었기 때문에 늘 이보다 더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예비적인 마음이 머릿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 식량 같은 것도 시장에서 이렇게 비싸잖아요. 안 사요. 그러면 굶어 죽지 않아요? 아닌 거예요. 꼭 쌀만 사서 먹는 게 아니에요. 작곡을 사가지고, 작곡은 또 잎쌀보다 싸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본인들이 이제 도시 사람들도 농촌에 나가서 개인 농사를 지어서 1년 먹을 쌀을 확보해 놓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옥수수 밥을 먹어도 연명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치약이 없으면 소금으로 닦고. 그리고 북한도 이제는 내부에서 신의주 화장품 공장을 비롯해서 자체적으로 치약이나 이런 것들을 생산해요. 근데 질은 떨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요. 제가 북한 치약을 하면 입 안이 확 깼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원재료를 너무 진하게 넣는 거예요. 그러다가 중국 치약을 쓰는데 제가 먹는 건 줄 알았어요. 달달하고 향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북한 사람들이 이제는 그 중국산 치약에 길들여졌는데 북한 치약을 다시 쓰면 거품도 잘 안 나요. 그리고 이제 냄새도 조금 심하고. 근데 이제 없으면 또 국산 치약을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한국의 경제는 그거예요. 이제 휘발유가 안 들어오게 되면 휘발유 값이 오늘 내일로 막 200원 막 오르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북한은요, 쌀이 이제 국가적인 무역이 중단된 지도 이제는 6, 7년이 됐는데도 그 안에 사람들은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농촌들에서는 또 쌀을 자기네가 저장해 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가서 옷을 가지고 또 쌀을 바꿔다 먹기도 하고 다 사는 방식이 있어요. 자기만의. 또 시골에 가서 물건하고 쌀을 바꿔 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시골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팔아가지고 그걸로 또 쌀을 사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주민들은 자기네가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입을 못하고 수출을 못해도 어느 정도 조금 고난을 겪지만 굶어 죽을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처럼 이제 사재기 같은 거는 그렇게 심하게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는 뭐 생수가 없으면 생수를 막 다 사잖아요, 사람들이. 그럼 사재기가 들어가잖아요. 북한은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경제나 북한의 경제를 봤을 때 한국 경제는 다 이렇게 지표로 보이잖아요. 그리고 누구나 찾아볼 수 있고. 북한은요, 북한 경제는 북한 사람들이 집안에 있어요.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래요. 야, 저 집은 요새 시장에 가 돈을 못 번다는 게 어떻게 사니? 몰라요, 옆집도. 이 사람들은 이 사람대로만의 다 강구책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표현을 안 하죠. 그래서 사실은 뭐 쌀값이 오르고 어떻게 해도 북한 사람들은 옛날의 고난의 행군처럼 300만 명이 굶어 죽진 않아요. 죽을 먹으면서도 보리고개를 넘기고, 또 보리 같은 거는 또 햇보리는 또 빨리 나오잖아요. 그때는 조금 싸져요. 그러면 또 이제 산에 가서 이삭주의 해서 먹던, 시골에 가서 뭘 바꿔 먹던 또 어떻게 살아갑니다. 김정은과 당만 없으면 더 잘 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일까요? 맞아요. 북한에는요, 노동당만 없으면 잘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북한에는 단소품이 너무 많아요. 외국산을 팔지 말아야 되고 한국산도 팔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쌀도요, 국가가 정한 가격이 있어요. 그 이상으로 팔면 몰수해요. 근데 국가가 정한 가격대로 쌀을 넘겨받을 수도 없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시장에 안 들고 나와요. 표딱지만 들고 나와요. 잎쌀, 전원. 그리고 사람들을 데리고 집에 가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도 국가가 아무리 이렇게 이건 하지 말아라 이렇게 정책들을 하면요, 그냥 근근에 있어요. 그래, 우리는 너한테 들키지 않게 팔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북한의 법은 종이장의 법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법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탈북민들이 남한에 와서 알았어요. 예를 들면 그거예요. 한국은 음주운전하면 안 된다. 대통령이 음주운전해도 대통령이 보도에 나오잖아요, 뉴스에. 근데 우리는 북한에서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요, 들키면요, 그냥 단속원한테 돈이나 담배 한 갑 좀 돼요. 그래서 사실은 탈북민들이 금방 왔을 때 한국은 법이 실천이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되게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야, 이게 법이 진짜로 된다고? 왜냐면 법과 실생활이 너무나 다른 제도에서 살다가 한국에 오니까 와, 이게 법이 딱딱 지켜지는 게 그게 이상했다니까요.
지금은 그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제 북한은요, 모든 것들이 비정상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정상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도 어떤 한국 기자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북한에서 이제 막 전기가 안 오면 주민들이 막 들고 일어나지 않냐고. 왜요? 왜 들고 일어나요? 이제는 전기를 못 본 지 30년 됐는데 저희는요, 갑자기 새벽에 불이 오잖아요, 전기? 야, 근데 전기 왜 오니? 이래요. 안 오다가 갑자기 전기가 오는 게 정상인데 이게 왜 오냐고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전기가 2시간만 끊어져도 뉴스에 나오고 난린 거예요. 그러니까 비정상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 정상 국가에 오니까 처음에는 그게 너무 불편했어요. 내가 조금 뭐 규정을 어기면 술 한 병 주고 야바 사바 하면 되는데 딱 대한민국 경찰은 안 됩니다. 벌금을 내고 CCTV 딱 집에 날아오고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너무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정착 연도가 느니까 법을 지켜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평양과 지방이 느끼는 온도차도 꽤 큰가요? 크죠. 일단은 평양은요, 지금 보름치 배급은 준다고 들었어요. 한 달치에서 보름치. 근데 사실은 보름치 배급만 줘도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쌀 가격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도 저도 지금 한국 정착 14년 차가 되는데요. 제가 하루에 먹는 쌀 양이 200g도 안 돼요. 왜냐면 아침에는 빵에다가 커피 먹고 저녁에는 또 간단하게 시리얼을 먹고 밥을 반 공기를 먹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먹으면 쌀 20kg를 사면 뭐 2달, 석 달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북한은 오직 쌀에만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급을 보름치를 준다는 거는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평양 같은 경우에는요, 무조건 보름치를 줘요. 그리고 4월이나 2월 민족 대명절이 끼운 달에는 한 달 배급 다 줘요. 그러면 이제 일단은 밥만 먹으면 반찬 같은 거는 김치하고 된장만 있어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평양은요, 환경적으로 봤을 때 다 거의 다 포장도로예요. 그리고 문화휴생시설이 잘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만족도, 그리고 이제 우리가 딱 눈앞에 딱 봤을 때 그 다 찌그러져 가는 집을 보는 거하고 40층, 50층 아파트를 보는 사람의 시각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멋진 환경에서 살면 행복지수가 올라가요. 평양 사람들은요, 되게 배 부르게 못 먹어도 지방에 내려갈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든 잘못하지 않으려고 애써요. 왜냐하면 평양에도 인구수가 계속 늘어나니까 축소를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뭘 잘못해도 지방에 추방을 보내요. 그러니까 될수록이면 평양에서 버티고 있으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평양 사람들을 되게 문명하고 깨고 이런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탈북자가 늘어나고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 평양 사람들이 제일 어떻게 보면 아다먹기? 일본 말인데 깨지 못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평양에 사는 탈북민이 예를 들어 탈북했어요. 그러다가 자기네 가족들을 데려오려고, 친척들을 데려오려고 사람을 보내요. 그러면 평양 사람들은 안 믿어요. 그리고 아예 상정 자체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모든 걸 벽을 쌓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이 사람을 연락원을 만났을 때 보이부가 파견한 스파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방 사람들은 보이부에 들어가 욕먹으면 돼요. 그건 모르고 만났습니다. 뭐 어떡하겠습니까? 이러면 되는데, 평양 같은 경우에는 탈북민이 보낸 중간 브로커를 만났다는 사실이 들킬 경우엔 추방인 거예요. 그러니까 평양 사람들은 그 안에서 자기 테두리를 자기가 치지 않으면 지방으로 추방될 수가 있기 때문에 딱 막힌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와 있는 북한 출신 탈북민들이 가족들하고 거의 연락을 못 해요. 안 받는데요. 그리고 연락 자체를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하려고 하냐 하니까, 나 때문에. 내가 비밀로 해서 여기를 왔는데, 행불자를 해서 왔는데 나 때문에 가족이 피해를 볼까 봐 건다. 그리고 평양에서 이렇게 해외 노동자로 왔다가 한국에 들어왔거나 유학하다가 한국에 온 거는 공개적인 탈북이잖아요. 그 가족들은 다 이미 추방됐어요. 다 지방에 내려갔어요. 그렇지만 이제 몰래 중국으로 왔다가 언론에 나오지 않고 가만히 숨어 사는 사람들은, 가족들은 아직 북한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평양 사람, 그분들은 자기네가 온 것 자체를 이렇게 저처럼 지방에 있는 사람들처럼 공개를 안 해요. 왜냐면 평양에가 한번 산다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그리고 예전에는요, 평양시 안전부에다가 돈을 고이면 태거를 붙였어요. 근데 지금은 평양시 안전부가 안 해요. 그 지휘권을 잃었어요. 다른 데가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불법으로 평양에 태거를 붙이기가 힘들고, 평양에 어떤 사람들이 태거를 붙이냐, 도당에 있다가 주황당에 소환이 됐을 때 가족이 붙이고, 군관들은 평양에 태거를 붙일 수가 있어요. 그 외에는 어지간하지 않으면 평양에 태거를 붙이기가 힘들기 때문에 평양에 사는 사람들의 생각과
지방 사람들이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죠. 온도차도 다르고, 그리고 저는 정말 이건 아이러니한 일인데 제가 탈북해서 남한에 와서 평양 사람을 더 많이 봤어요. 지방에서 평양 사람 보기 힘들어요. 왜냐면 평양 사람이 지방에 내려올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동네에서 평양에 친척이 오잖아요. 온 동네에서 와서 구경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투가 다르거든요. 우리는 안녕하십니까 막 이런데 그랬시요 저랬시요 말이 있잖아요. 이게 간질간질하고 서울말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게 봤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방과 평양의 차이? 평양은 시민이고 지방은 국민이에요. 일단 인격체에서부터 차이가 나고 온도차가 클 수밖에 없죠. 북한은 길을 열어도 통제는 더 세게 할 가능성이 클까요? 북한의 통제는 약해질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 통제라는 게 그 정치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무기예요. 우리가 이제 통제를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얘 같은, 저도 오늘도 이제 강아지를 산책하다가 왔는데 그 끈을 풀어놓게 되면 그 아이를 제어를 못해요. 2명인 것도. 근데 끈만 묶어놓으면요, 얘네들이 습관적으로 따라와요. 북한이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을 억제이지 않고 조직 안에다가 넣지 않으면 이 사람들을 2,5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통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통제 속에 들어가요. 조선소년단에 입단하면서부터 8살, 9살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제 북한을 유지할 수 있는 그 통제 방식, 그리고 이제 조직에 내가 가입이 됐기 때문에 나의 일거투족은 나라가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제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이게 무너져 보세요.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앞으로도 김정은 정권이 들어와서는 이 통제를 더 강화하면 했지, 이 통제를 느슨하게 한다 이러면 약간 자본주의로 가는 길이에요. 선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통제는 계속되지만 그러면 사람들이 그 안에서 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통제 속에서 습관된 사람들은 그 통제 안에서도 내가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무언가를 생각해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예요. 사로청 결산 회의가 3시부터다. 자, 다 오라. 그럼 가요. 가서 자기 얼굴 보이고 쓱 빠져요. 어떻게든 그 안에서 참가하는 척 하면서 자기네 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통제가 심해진다? 세상 밖에서 봤을 때는 얼마나 저 사람들이 숨 막히고 아비규환일까? 실제로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 체감을 별로 못해요. 그냥 나오라니까 자기네가 받는 것들이 통제라는 생각을 인지를 못하고 살아요. 아, 그냥 이 나라에서 살려면 이러고 살아야 되나 보다. 그리고 우리가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게 뭐 틀린 거는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살고, 탈북민들이 제일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아침에 누구도 와서 문을 안 두드려요. 북한은요, 인민반이라는 조직이 있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인민반동원 나오시오 하고 문을 두드려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한테 내 얼굴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존재를. 근데 이제 한국 와서 한 주일이 됐는데 문을 안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자유가 너무 좋았어요. 그러다가 저도 한 주일이 지나니까 겁이 더럭 나더라고요. 야, 이게 조직에 내 가입이 안 되니까 내 이러다 죽어도 모르겠구나. 이런 약간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지금은 뭐 조직이 굳이 아니래도 지인들, 뭐 이제 서로 연락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공포가 없어졌는데, 처음에 와서는 약간 공포심? 걱정이 들었어요. 누구도 나를, 내 존재를 모르니까, 내가 조직에 가입이 안 됐고 통제를 안 받으니까. 근데 이제 사회생활을 해보니까 조직 안에 들어가니까 힘들더라고요. 서로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중국과의 무역이 민심을 흔들어의 변수로 작용할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주제를 따라가면 중국하고의 무역이잖아요. 그 변화잖아요. 일단은 변화가 민심까지 흔들 변수? 어느 정도는 작용을 하겠죠. 왜냐면 북한이 이제 내적으로는 중국을 자꾸 욕하거든요. 기회주의자고. 그리고 항상 보면 북한에 작은 걸 주고 큰 걸 빼들어가는 그런 나라들이고, 최근에 들어와서 러시아나 중국이 북한하고 이제 강물 협정을 맺어가지고 강석들을 이제 대대적으로 내간대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또 그런 거죠. 또 나라의 숱한 자원을 헐값에 가져가겠구나 이런 생각까지는 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그럼 우리가 앉아 굶어 죽겠냐? 할 수 없지. 없는 놈이 울며 겨자 먹기를 해야지,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약간 당과 수령에 대한 신뢰가 좀 깨지죠. 왜냐면 국가가, 나라가 제 역할을 했으면 우리가 이렇게 중국에 그리 좋지도 않은 물건이나 상품을 가져가지고 우리가 비싼 강물을 줘야 되겠냐? 이런 약간 국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죠. 국가가 재구시를 못해서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도 물론 중국 물건이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보면 배척해요. 이왕이면 국산을 사려고 해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생산하는 물건들이 많고 좋고, 물론 중국 물건도 좋은 게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보게 되면 그래도 파악이 있는
국산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국가의 힘이에요. 우리가 생산하는 물건이 신뢰가 있고 우리 것이 좋다는 걸 우리 사람들이 인지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국산이 좋은 걸 알아요. 근데 없는데 그럼 할 수 없잖아요. 손가락을 빨 수는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중국 걸 사니까 정말 국가가 재구시를 했으면 우리가 이러고 있겠냐. 이렇게 국가에 대한 미움, 신뢰 하락, 어떻게 보면 증오까지도 생길 수가 있는 거죠. 현재 북한 주민들은 이번 미국이란 사태를 어디까지 접하고 있나요? 일단은 북한은 큰 틀에서 다 보도를 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사실과는 좀 다르게 자기네가 좋아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북한이 우크라이나도 침략자를 규정했잖아요. 사실은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킨 건데 우크라이나를 침략자로 묘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러시아를 도와줘야 된다. 이란도 똑같은 거예요. 이란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보면 이제 북한과 같이 미국의 제재를 가장 많이 받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이라는 나라하고 북한은요 거리상 멀어가지고 그렇게 중국처럼 친밀적인 그런 교류 관계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핵무기나 이런 국방 거기에서 교류가 커넥션이 있었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란 사태를 어떻게 보면 나라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그냥 미국 망종들이 할 수 있는 반인권적인 행동이라고 노동신문을 통해서 규탄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 이란의 수장이 죽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북한 주민들이 북한에서는 이제 한국 라디오를 몰래 듣는 주민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 주민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강대한 나라인 줄은 알았지만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축출하고 이란 수장까지 제거하는 걸 보고 대단한 나라구나 하는 그런 좀 주민들이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을 하냐면 미국이 좀 우리나라도 관심해줬으면 좋겠다. 북한도. 그게 뭐겠어요? 이 북한 정권도 좀 뒤집어줬으면 좋겠다. 그게 북한 내부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걸 북한 주민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외부의 힘이라도 조금 물리적인 타격을 가해서 이걸 좀 뒤집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주민들도 있다고 해요. 북한 주민들은 이번 미국 이란 사태를 어떤 마음으로 보고 있나요? 북한 주민들의 심리는 그런 것 같아요. 미국이 말로만 떠드는 나라가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나라구나. 예전에 이제 대북 제재를 비롯해가지고 이란도 똑같이 이렇게 제재를 받던 나라고 악의 축으로 정해졌던 나라인데 진짜 미국이 자기네가 목표로 했던 나라들은 하나하나씩 제거를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북한 주민들이 왜냐면 북한이 이제 미국을 60년, 70년을 욕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미운 사람을 미국 놈이라고 해요. 야, 너는 미국 놈보다 더 밉다. 그러니까 이제는 미국이라는 게 너무 입방아에 올라서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미국이 저렇게 엄포만 넣는 나라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한 달 전에는 막 베네수엘라 수장이 축출되고 이란 수장이 죽고 하니까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보다 더 실천하는 미국이구나 이런 심리가 있고 궁금해해요 많이.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좀 미국이라는 나라가 좀 이제 이 세상에서 조금 어떻게 보면 핵을 갖고 있거나 미국의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을 수장들을 하나하나씩 제거하는데 그렇다면 김정은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약간 주민들 사이에도 미국을 미워한다기보다 북한 당국은 미국을 침략자로 규정하고 욕을 하지만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와 미국은 그냥 우리가 욕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구나. 행동으로 보여주는 나라구나. 그렇다면 우리한테도 어떻게 뭔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주민들이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걸 이해하는 게 저도 북한에서 40년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안 바뀌고 점점 나라가 더 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맨날 그랬어요. 미국이 뭐 하냐? 이거 그냥 전쟁이나 일으키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누가 이기고 지기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전쟁이든 어떤 물리적 타격이든 좀 바깥에서라도 우리를 쿵 하고 다쳐라. 그러면 내부에서 어떤 반응들이 일어나지 않겠냐. 그러면 지금의 이 운둔형, 변하지 않는 이 돌덩이 같은 제도를 흔들려 줄 수 있지 않을까. 저도 북한에 있을 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너무나 변함이 없고 너무나 철통까지 다져지고 그 안에서 백성들은 계속 고생하고 이래서 저희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다가 결국은
변화가 없으니까 탈북을 한 거잖아요. 북한 주민들도 똑같은 거예요. 맨날 미국을 욕하고 조금만 허리띠를 조여매자 하는 게 이제는 고난의 행군 시기부터 이제 40년 됐어요. 35년 됐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어제 알아보니까 북한에서 달러가 1달러에 북한 돈 5만 4천이 됐어요. 근데 이제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8천 원, 만 원이었거든요. 몇 배가 오른 거예요. 그리고 쌀 한 킬로에 북한 돈 2만 4천 원이에요. 그러면 노동자 월급이 3만 원이에요. 쌀 한 킬로 200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주고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도 쌀값도 오르고 계속 오르니까 주민들 자체가 이제는 아무렇게나 좋다. 우리가 죽든 살든 상관없는데 제발 좀 변화가 있어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을 바라봐요. 이번에는 좀 우리 쪽에 관심을 돌려서 어떻게 하면 안 될까? 속으로 그걸 기대를 하죠. 설마 우리가 죽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거예요. 평양에 있는 그 수뇌부들 그것들을 목표로 해가지고 좀 미국이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마두로를 시작으로 독재자들이 체포 암살당하는 것을 본 북한 주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두 가지예요. 미국이 저랬으니까 또 그러지 않아도 허리띠를 졸라매는 나라인데 또 군사에 돈을 쏟겠구나. 그리고 또 김정은이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비밀 별장을 또 많이 짓고 경호원을 늘리겠구나. 북한 주민들은 두 가지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걱정은 김정은이가 하겠죠. 근데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미국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하나는 또 국방력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돈.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민 생활이 또 낮아지겠구나. 이런 근심. 이 두 가지 생각에 동반을 하는 거죠. 김정은은 이번 미국 이란 사태를 보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표현은 안 하지만 무서웠을 거예요. 왜냐면 이번 일을 통해서 미국의 그런 습격전, 어떻게 보면 제거를 하는 암살 이런 것들을 대단하구나 이런 것들을 자기가 피부로 와 닿았을 것 같고 하지만 북한은 이란하고 달라요. 그 이유가 지리적으로 미군이 그렇게 밤에 공습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 양옆에 중국과 러시아가 있어요. 근데 러시아하고 중국은 강국이에요. 그리고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하고 군사동맹을 맺은 나라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동참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은 이란처럼 미국이 치기는 조금 저는 지리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리고 또 그 이란이라는 나라는 인터넷이 되기 때문에 뭔가 오픈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란 수장이 있는 그런 것들도 미국이 알아보자꾸나 알아봐요. 근데 북한은 힘들어요. 북한은 모든 게 베일에 쌓였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정말 집무실에 있는지 자기 방에서 자는지는 누구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타격이나 이런 것들을 조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조금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황당한 데 쌌다가 주민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해서 이란하고는 많이 다르다는 걸 김정은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막 이란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도 언젠가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래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게 맞은 거였어. 그 이유가 북한에서는 핵무기는 나라의 자존심이라고 하고 이 나라를 지켜주는 무기라고 하거든요. 이란이나 이런 나라들도 핵무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하잖아요. 근데 이제 김정은이는 그거예요. 그 핵무기를 쏘지 않는 원인이 국제법이라는 게 있고 그 핵무기를 쏘므로 해서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는 거 있기 때문에 러시아도 갖고 있지만 쏘지 않아요. 이란도 갖고 있지만 쏘지 않아요. 근데요, 김정은은 쏩니다. 김정은이 뭐라고 했냐면요. 조선이 없는 지구는 없다고 했어요. 그게 뭐겠어요? 핵무기를 발사할 때는 북한이 불바다가 되는데 그러면 지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다치면 조선인민도 다 없어지고 한반도도 다 없어지고 지구를 다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공공연히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까지 핵을 이만큼 키워온 게 자기를 지킬 수 있고 미국으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 맞았구나. 이게 정답이구나 하는 걸 본인이 자아자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핵에 집착을 하겠죠. 그래서 더 많은 걸 만들고 더 많은 실험을 해서 미국한테 보여주겠죠. 자, 나는 이렇게 핵 분야에서 세계에서 5번째 손가락에 가게 했다. 그래, 너 그럼 날 건드려봐라. 나는 미국 본토를 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요. 북한이 세서, 북한이 강해서 건드리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예측 불허인간이잖아요. 잘못 건드려놨을 때 핵무기를 발사하는 날에는 지구가 멸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약간 얼리는 제스처를 취하고 또 김정은을 트럼프가 손바닥에 놓고 올려주잖아요. 대단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다. 이렇게 올려주는 게 어떻게 보면 지리적인 조건에서도 북한을 칠 수 있는 지리적 조건이 안 되고 또 이제 북한이 공개하지 않은 그 핵 단계가 어느 단계까지 들어갔는지를
미국이 주축을 할 뿐이지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이제 해커나 이런 것들을 보면 세계에서 1, 2위를 다쳐요. 그렇기 때문에 인민생활이나 경제 같은 거는 세계 바닥인데 특정 부분들은 정말 발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핵시설, 핵무기, 핵 단계가 어디까지 발전했는지는 트럼프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모르니까 무서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정은에 대해서 두렵다기보다는 잘 모르기 때문에 김정은을 함부로 누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김정은은 기고만장해가지고 아마 제 생각인데 이번 이란 사건을 겪으면서 본인이 더 많은 걸 깨달았을 것 같아요. 내가 좀 더 일찍 만들 걸, 내가 좀 더 만들 걸, 더 만들어야겠다. 그러니까 김정은이는 자기가 만드는 그 핵이나 이런 것들이 자기를 지켜주는 어떻게 보면 최고의 초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 사태를 가지고 두려움도 있었지만 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구실을 만들어준 것 같아요. 이번 사태로 인해 핵에 더욱 집착하게 됐을까요? 그렇죠. 핵에 더 집착하고 더 느리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더 좀 핵 전문가들, 그리고 이제 러시아하고의 관계가 더 좀 돈독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핵이나 이런 것들은 북한이 러시아, 그러니까 러시아 전에 구소련이 붕괴되면서 북한이 소련에서부터 핵무기와 연관된 우라늄을 비롯해가 그 설계들을 일부를 넘겨받았거든요. 그때부터 김일성 때부터 이미 만들기 시작했는데 러시아보다 개수를 따지면 형편없이 작지만 그래도 기술적인 부분들을 서로 공유를 하고, 그리고 저는 평안남도 그쪽에서 우라늄이 나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쪽에는 하늘의 비행기도 못 뜬다 이런 얘기를 북한에 있을 때부터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하고 좀 더 최첨화된 핵 기술, 뭐 탄도 이런 것들을 많이 공유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이런 것들은 러시아하고 북한에서 기술을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건 앞으로 이제 유사시 전쟁이 반발했을 때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북한의 입장에서는 러시아한테 잘 보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경제적인 거 러시아가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죽을 일이 없는 거예요. 러시아가 지금은 전쟁이 한참 벌어지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많이 소극적으로 도와주는데 전쟁이 끝나게 되면 북한한테 식량이나 기름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내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입장이나 러시아 입장에는요, 자기네가 어떻게 보면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잃은 것도 많고 세계적으로 또 국제 여론도 안 좋고 고립이 됐는데, 북한이라는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지만 핵이라는 강대한 걸 지닌 어떻게 보면 망나니 아이가 뒤에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뒤에 있으면 러시아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하고는요, 앞으로도 이제 이 이란 때문에라도 더 많이 이제 자기네 그 핵과 관련된 커넥션, 그런 은밀한 거래가 많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트럼프가 한국군 파병 요청을 했었습니다. 김정은은 이걸 보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사실은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 막 SNS를 통해 가지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SNS는 개인의 사생활이나 개인을 대변하잖아요. 미 국방부가 뭐 이렇게 공식적으로 처음에는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래서 군함을 보내라 막 이렇게 됐는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래, 미국의 꼭두각시고 식민지인데 저거 봐라. 그냥 미국에서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하니까 저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거죠. 우리는 러시아 전쟁에 우리가 탄원을 했다. 지원을 했다. 하지만 남조선은 미국이 나오라니까 저렇게 끌려간다. 이렇게 역선전하면서 교양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죠. 우리 항상 북한에 있을 땐 그랬어요. 저는 미국의 식민지라고. 그래서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산다. 우리는 그렇게 존엄을 짓밟히면서는 못 산다. 굶더라도 존엄을 지키자. 이렇게 저희를 교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미국의 트럼프의 그런 조건을 보면서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그래, 잘했다, 꼬락살이 봐라, 이렇게 흉물 볼 수 있는 조금 그런 환경을 마련해 주었죠. 김정은 입장에서는 북한이 이란과 다르다고 생각할까요? 그렇죠. 북한 김정은 입장에서는요, 이란이라는 나라를 비난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나라에서 이란이라는 나라가 내부적으로 되게 반란이나 시위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독재자가 생존하고 있는 나라들은 꼭 그렇게 반란이 일어나고 시위가 일어나는데, 그 자본주의 나라나 민주주의 나라들은 국민의 시위의 자유가 있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요, 그런 시위를 하는 걸 마치 국가의 무능함이라고 표시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무질서함? 뭐 이렇게도 막 표시를 하거든요. 이렇게 막 국가에 대한 의견과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는 되게 비판적으로 많이 해서 김정은이 그랬어요. 우리 청년들,
북한의 청년들은 정말 자본주의 썩은 물에 막 시들려가고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뭐 다른 나라 청년들에 비하면 조국을 위해서 희생하고 참 좋은 청년들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자유와 인권을 위한 개인의 목소리를 북한 입장에서는 그걸 무질서 그리고 국가에 대한 반항으로 표시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란에 대해서도 북한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해야죠. 북한은 당과 조국, 국민이 삼인일체가 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란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우리는 수령당 대중이 똘똘 뭉치는 대단한 민족이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하고는 우리는 정치적이나 사회적 분위기나 이런 것도 다르고 지리적으로도 다르고 경호나 어떻게 보면 비밀 경호나 이런 것들도 이란처럼 오픈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은 철벽의 요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네, 안녕하세요. 자주 뵙게 돼서 너무 반가운데요. 저는 남한정착 14년 차 박주희 기자입니다. 지금은 KBS를 비롯해서 라디오 진행을 14년째를 하고 있고요. 탈북민들을 취재하는 통일부 남북하나재단에서 취재기자로도 일하고 있습니다. 또 먹여주는 TV는 제가 이제 참여를 한 지도 몇 년 정도가 되는데요. 북한 정세뿐 아니라 다양한 소식들을 정말 사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참 쓸모있게 전하는 채널인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주변에 많이 홍보 부탁드립니다.